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11회 공사 현장 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공사 현장 하면 뭐 더럽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뭐 제일 먼저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뭐 사진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콘크리트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요. 저렇게 좀 갈아서 평활도를 유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거 작업할 때 진짜 무슨 뭐 연막탄 터뜨리는 거 마냥 저렇게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지금 29층까지 자기 임무를 마친 깽폼을 방금 막 뜯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층으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 상부 넓은 공간에 저렇게 뜯어 내린 후에 지상층에서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고 잘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집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쓰레기 집는 그 집게차 같은 거가 와서 꽉 집어서 자기 저 덤프에다가 실는 해체한 후에 이렇게 실어 갑니다. 저렇게 이제 고철로 반출하고 있는 이런 뭐 사진인데, 소리가 굉장히 크죠. 뭐 막 구당탕 쿵탕 소리 나고 뭐 시끄럽고 먼지 나고 뭐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소화기 갖다 놔야 되고, 상상만 해도 뭐 저도 뭐 징글징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들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현장이 시끄럽고 소음 나고 하니까 주변에 저렇게 뭐 민원을 제기를 뭐 하고 또는 이렇게 뭐 몰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줍니다.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어떤 기준, 이 정도 이상 시끄럽거나 이 정도 이상으로 뭐 진동이 오거나 뭐 이 정도 이상으로 먼지가 나거나 이러면은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보상해줘,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상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와서 시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에 또 한번 찾아보면 뭐 현장의 환경 문제에 대한 뭐 대처 방법이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클릭 한 번이면 환경 소송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뭐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한테 전화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냥 수두룩 하죠. 예. 시끄럽다, 아니다, 이 기준이 없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이게 이제 법 이름인데, 여기에 보면 공사장 소음은 아침 7시까지는 60dB 이하이어야 되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65dB, 또 그 이후엔 다시 60dB를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 현장에서는 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요 시간대에 공사들을 하니까 65dB 이거를 뭐 죽도록 지켜야 됩니다. 예. 65dB 이하의 소음을 발생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또 법적인 기준도 있어요. 처음 걸리면 어떻게 할 거고, 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돼, 세 번째, 네 번째 걸리면 각각 어떻게 할 거야. 과태료 내는 거 당연하고, 어떤 특정한 장비에 한해서 공사를 못하게 만들 거야. 뭐 그게 뭐 하루에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이 정도 넘으면 안 되고 이 정도 넘었을 때는 이런 규제가 있는 거야.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뭐 이런 법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촘촘한 기준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민원이 있는 저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의 10층에 올라가서 저렇게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일부 현장은 뭐 현장 가설 담장에 아예 소음 측정 데이터 값을, 현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다들 한번 보세요, 뭐 우리 이렇게 투명하고 노력을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외부에 달아놓기도 하고, 이런 측정의 노력들을 당연히 이제 하고요. 또 시설물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현장 경계선에 방음벽 설치하는 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추가로 덤프나 장비가 이동하는 이동 통로 바로 앞쪽으로는 저렇게 또 추가 에어 방음벽, 추가로 에어 방음벽 저렇게 이제 또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해당 소음원 바로 앞에 뭐 이동형 방음벽도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양쪽에 아예 그냥 에어 방음벽을 터널처럼 저렇게 뭐 설치하는 뭐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소음 말고도 진동을 측정하는 장치도 있어요. 저것도 법적으로 저렇게 아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동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저 밑에 저 동그란 거 저걸 이제 바닥에서 그게 센서인데 원통형 그 동그란 진동 장치, 저 측정 장치로 진동 양을 측정을 해서 24시간 이렇게 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주변 민가에 뭐 의무적으로 저렇게 저걸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보자 그럼 보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런 기록 관리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치도 정해놨어요. 0.3 카인, 진동은 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치 값이 있는데 그 0.3 카인을 넘지 마, 이거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런 노력이 거의 소용이 없어요. 발파하려면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반을 한 3m, 4m 정도 깊이로 구멍을 뚫는 장치인데 3m, 4m로 쭉 뭐 한 10분 정도 쭉 해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깊이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이제 폭약을 넣고 발파를 해서 바위를 밀어내는 그런 장비인데 안반 천공기예요. 회전하면서 뚫는 장비인데 저 둥근 천막, 그 회색 저 둥근 막 저것도 소음과 먼지를 막으려고 별도로 제작해서 붙여 놓은 거고 저 뒤에 저 시커먼 거 저것도 계란판처럼 생긴 어떤 차음제 역할을 하는 이동형 방음벽 저거 이제 설치해 갖다 놓고 장비마다 저렇게 이제 하는데 작업할 때 가서 재보면요 90dB 나옵니다. 90dB. 65dB 거의 2배인 거죠. 도저히 어떤 방법을 해도 65dB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방법밖에는 공사하려면 없는데 저런 방법으로 뚫고 발파하고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 방법이 어마어마한 소음을 내는 장비인 거죠. 뭐 계속 장비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뭐 과학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저소음 장비, 뭐 저진동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 장비 위에 대안은 없고 저 장비의 소음은 90dB이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또요, 펌프카라 그래서 레미콘을 치는 그 저 빨간색 그 길게 붕대 뿜어놓은 저 장비가 이제 펌프카인데 저게 4대가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첫 그 지하 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치는 날 올라가서 제가 감격스러워서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펌프카가 4대인데 펌프카 한 대에 레미콘이 2대씩 그 붙어요. 그 레미콘 쏟아내는 레미콘 차. 2대씩 붙으면 그 붙어 있는 현재 레미콘 차량만 8대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까지 합치면 뭐 수십 대죠. 얼마나 소음이 많이 나겠습니까? 소음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한꺼번에 이 정도 덤프 트럭이 와서 시동 켜고 있으면 그리고 들락날락 한다면 뭐 현장 앞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환경 기준을 맞춰가면서 현실적으로 작업한다는 거가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현장에서 어떤 그 소음 기준, 진동 기준, 뭐 비산먼지 기준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오는 겁니다. 이렇게들 와서 저희 현장 지금 저 아까 아파트에서 측정한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에서들 몰려오셨던 거예요. 몰려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저렇게 시위를 하고 또 지금처럼 주민 설명회도 하고 다 모아놓고 언제까지 이 공사는 뭐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겁니다. 어떤 시끄러운 장비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좀 양해해 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와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왔어요. 저가 있었던 현장에도. 왜 오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표가 저 시의원님들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로 이 현장 시끄러워 죽겠어 라고 민원을 내면 저렇게 올 수밖에 없죠. 와서 니네 현장 좀 더 조용히 할 수 없어? 모르겠고 장비 소리 나지 않게, 진동 나지 않게, 먼지 나지 않게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려운 거예요. 민원이. 맞출 수는 없고 공사는 해야 되고, 저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저건 그래서 저도 민원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늘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소음, 진동, 시끄러운 거, 먼지 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오늘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타워 크레인 반경을 그린 사진인데 우리 현장에 실제 그 사진입니다. 7대가 총 타워 크레인이 들어갔어요. 1호기서부터 7호기까지 저렇게 배치를 하는데 저게 그냥 뚱땅뚱땅 나오는 게 아니고, 타워 크레인은 깽폼을 들 수 있는 반경,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타워 크레인이 서로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하나는 높게 하나는 낮게 이렇게 해서 얘가 회전하는 거 얘가 회전하는 거가 별도로 서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도면 위에 타워 대수와 배치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대지 경계선을 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비교적 적게 넘어간 경우예요. 끝에 있는 동 때문에 거의 뭐 반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현장 바깥쪽으로 다니는 보행자 머리 위로 또는 현장 바깥쪽에 있는 민가 위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불안하니까 뭐 철근 들고 뭐 들고 이렇게 뭐 자기 머리 위로 막 그냥 휙휙 지나가 봐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민가로 돌지 못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 이 끝까지 갔다가도 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 뭐 이런 운전 지침도 있긴 한데 그렇게 잘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T형 크레인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크레인은 저거는 붐대가 이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고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자재를 여기서 떠서 돌려서 해당되는 위치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해서 내려놓는 뭐 이런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원 상태에서, 원형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민가 머리 위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타입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타워 크레인, L형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붐대가 아까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거가 아니고, 이 붐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까는 이게 그 고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빠지고 하면서 위치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위로 들면서 줄은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가까이 오고, 이걸 내리면 저쪽 바깥쪽으로 빠지고, 뭐 이런 그 방식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민가로 넘어갈만 하면, 아까처럼 T형은 민가로 넘어가잖아요. 민가로 넘어가는데 쟤는 민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들고 돌리고 현장에서 내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형 크레인을 써야 되는데, L형 크레인이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12톤짜리 T형은 반경이 70m하고 맨 끝에 타워 끝에서 3톤까지 들 수 있는데, 16톤 더 센 16톤 L형 크레인은 반경이 55m밖에 안 되고요, 끝에서 2톤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같은 장비로 쳐도. 요건 뭐 13회 양중계획에서 타워 크레인만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민가 쪽에 있는 타워는
저런 식으로 L형 크레인을 써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외의 노력으로 공사 착공 전에 주변 민가를 다 조사를 해요. 공사와 상관없이 미리 균열이 가 있는 건 없는지, 또는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곧 뭐 쓰러질 만한 구조물은 뭐 없는 건지, 우리 현장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미리 확인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는 전문 업체만 별도로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현장에선 뭐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세륜기로 바퀴도 씻고 덤프 뒤에 쌓인 흙도 쓸어내고 뭐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뭐 인가 쪽에 방음벽, 상부에 미스트 설치하고 물대포 같은 걸로 비산먼지도 포집하고, 뭐 물차로 도로 먼지 날리지 않게 하고, 이동식 스프링클러 작업장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 외에도 주변에 거리 가꾸기 행사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1회 했어요. 감성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수가 움직이면 그게 곧 법이 되잖아요. 법보다 더 높죠. 관청의 공무원, 뭐 시의원, 뭐 각종 단체, 기자, 왕창 몰려옵니다. 그냥 민원이 생기면. 전부 다 그 다수의 편이에요. 현장 편은 한 명도 없어요. 네 편, 내 편 가리자는 게 아닌데, 정말 현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저런 또 주변 거주민들한테 좀 인심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저런 담배꽁초 줄 주워가면서 좀 이렇게 환경 미화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 현장이 사실 시끄럽고 뭐 먼지 나고 뭐 하죠. 근데 그걸 줄이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그 선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소음 이하로, 이 정도 진동 이하로, 이 정도 먼지 이하로 내려,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약점으로 잡아서 현장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지나고 나면 뭐 현장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지역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 11회 공사장 민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12회 현장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건축직, 전기직, 설비직 뭐 이렇게 공종별로도 있고요. 뭐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직이나 자재나 노무를 담당하는 관리직, 뭐 예산을 관리하는 공무, 이렇게 자기 각각의 맡은 업무들이 또 다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